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요즘 파워 불량으로 입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파워의 불량으로 입고된 PC인데 여성분이 직접 캐리어에 싣고 PC를 가져오셨습니다.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AS를 진행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러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갖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고객님의 PC는 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1초 깜빡거리다가 바로 꺼지는 증상입니다. 다시 켜지는 게 아니라 바로 꺼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파워 서플라이 자체적인 불량, 두 번째가 그래픽 카드 불량, 세 번째가 케이스의 전원 혹은 리셋 스위치 불량, 네 번째가 메인보드 불량, 다섯 번째가 바로 CPU 불량입니다. CPU 불량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량이 날 수 있는 부품 중에 하나니까 처음부터 배제하지 마시고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P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운 날씨에 그 캐리어 아시죠? 이렇게 손잡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거 그걸로 이제 갖고 오셨는데, 자, PC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아수스 메인보드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부 사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조립은 잘 된 것 같아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PC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자가적으로 메모리도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보고, 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를 자체적으로 이제 클립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클립을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파워 팬은 돌아가더라. 파워는 정상 같은데 PC가 뭔가 1초만 깜빡 켜지고 꺼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신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메모리를 이제 장착하셨는데 제대로 장착이 안 된 게 보입니다. 힌지가 조금 이제 덜 물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1초 깜빡거리고 꺼진다. 이거는 메모리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메모리와도 한번 관련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접촉 부분이 있죠. 접촉 부분이 이제 탄 흔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메모리 접촉 불량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PC는 켜지는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일반적으로는 메모리 때문에 바로 컴퓨터가 1초 반짝거리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하단 부분, 슬롯 하단 부분도 보니까 제가 여기에 먼지들이 이렇게 조금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게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나사 머리통에도 이제 먼지들이 이제 중력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이잖아요. 요 부분도 이제 먼지가 쌓인 거를 봤을 때 진짜 지금까지 사용하시면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이제 전면부, 그죠? 앞에 있는 베젤 부분에 일단 먼지 상태를 한번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지금은 컴퓨터를 자,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파워 때문에 이제 오셨다 그러면 파워를 이제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뭐 전압 체크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1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제 파워 테스터기가 어떻게 잡아내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켰을 때 0.1초 반짝하고 꺼지는 증상으로 입고가 된 컴퓨터인데, 이 PC 실제 사용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PC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뭐 메모리 탈착이라던가 아니면 그래픽 카드 뭐 재장착 뭐 이런 거는 다 해보셨었고, 그 다음에 클립으로 파워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오신 PC였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해드리면 파워 쪽 불량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파워 테스터기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펜이라는 거 이런 건 들어가고 있고, 여기 이제 PG 값이 있는데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PG는 그냥 파워 9세 약자인데 보통 한 180에서 한 400 사이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은 PG 값이 그냥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2V라던가 이것도 지금 전압이 떨리고 있죠. 지금 5, 8, 6 계속 전압이 정압이 아니라 지금 떨리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파워를 먼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사행 AS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AS 대행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거기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 이거 15,000원 정도면 되는데, 이걸로 이제 하나쯤 갖고 계시면 편안하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수치들이
그거는 이제 찍어봐야지 아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파워가 고장났나? 한번 테스트 하실 정도로는 하나쯤은 두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 지금 파워가 고장났는지 뭐가 고장났는지 몰라. 그러면 이거 딱 뒷주머니에 딱 꽂고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야, 친구야,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밥 한 끼 얻어 드실 수도 있는 거고, 괜히 이걸로 되는데 엉뚱한 거 메인보드 갈고 뭐 그래픽카드 갈고 뭐 그러실까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 한번 염두에 보시고, 제가 그 구매 링크라든가 이런 거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쯤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파워 쪽에 전압이 불안정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비를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교체를 했을 때 지금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파워만 교체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메모리 접촉 부분을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 아까 먼지가 꽉 차 있었죠, 이쪽 부분도 클리닝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이제 탈거해서 클리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재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FSP 전격 600 같은가 이것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금 PC가 5년 정도 된 PC예요. 그리고 무상 AS 기간이 딱 5년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 몇 개월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제가 파워 AS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AS를 받는 기간 동안에 제가 대여를 해드리는 파워예요. 일단은 잘만 제가 700W짜리로 넣어드려서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물론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조금 더 사용하시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돌리면 뭔가가 컴퓨터가 이상해지네, 또 이러한 증상들이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파워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용 중에 또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전원이 자꾸 꺼졌다 켰다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데미지를 입는 게 바로 SSD와 하드입니다. 먼저 SSD를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500기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SSD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일단 500기가는 간단한 테스트지만 모두 다 정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도 이거는 확대된 걸로 볼게요. 이게 SSD입니다. SSD 500기가 정상.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테라짜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보이죠. 아주 흔하게 보는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먼저 조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드 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SATA 케이블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케이블, SATA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교체를 해줍니다. SATA 케이블은 쉽죠. 그냥 새 걸로 하나 교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SATA 파워 전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 잘 보시면은 여분이 있어요. 그걸로 다른 걸로 한번 교체를 해서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히든 정보인데 메모리 그 메인보드에 있는 SATA 그 포트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쪽에 불량 때문에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도 한번 다른 곳에 꽂게 되면은 모든 게 지금 다 바뀌게 된 거예요. 하드 디스크만 빼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이 수치가 2인데 이게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드 디스크 자체적인 결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하드 디스크는 교체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다시 갖고 오셨을 때 제가 요거를 체크해 보면 알겠죠. 지금은 이제 제 걸로 대여를 해서 출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AS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이거를 찍어봤을 때 높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수치가 그대로다 그러면 이걸로 조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이 PC 중에서 단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바로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RTX 3060 Ti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CPU 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M.2 슬롯이 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포마크를 통해서 그래픽카드에 한번 부하를 줬을 때 얘가 정상적인 점수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인 온도 범위에 있는지, 만약에 온도가 너무나도 높다 그러면 또 얘도 스로틀링이 걸리겠죠.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3060 Ti에 대한 정상적인 올바른 아주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온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OCCT도 한번 더 검사를 또 해주고요. 그래서 결론은
파워 쪽 불량 아까 그 15,000원짜리 파워 테스터기로 그 피지 값이 990까지 올라간 거를 파악을 하고 아까도 정산 범위는 보통은 180에서 한 400 사이예요. 보통 이런데 이것도 그렇고 또 전압도 막 불안정하게 막 떨리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워가 조금 불량이 었다. 그리고 3060 Ti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0W로도 충분하긴 하죠. 그런데 저라면 만약에 다시 구매를 한다 그러면 한 700W 정도로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5년 동안 잘 쓰셨으니까 일단은 더 한번 AS 대행으로 한번 진행을 해 놓은 거고 추후에라도 조금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700W 이상급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금 딱 맞는 옷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거나 이렇게 파워의 불량으로 이제 입고된 PC를 어떻게 AS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 AS 대행을 제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받는 기간 동안에 제가 파워를 대여를 해드린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파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파워가 불량인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무상 AS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처음부터 구매하지 마시고 무상 AS 기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무상 AS 제조사로 한번 보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000원짜리 그 파워 테스터기를 한번 진단을 해봐서 괜히 파워 쪽 문제인데 괜히 엉뚱하게 뭐 CPU 바꾸고 메인보드 바꾸고 뭐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AS가 돼서 오면은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대여해드린 PC로 불편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